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어떤 기소 방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 결정이 나오고 나서 특별히 입장이 없다가 이제 기소 방침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자충수라고 해야겠죠. 사실 수사심의가 개최되고 나서 아마 이성윤 지검장에게 긍정적인 쪽으로 결론 날 거라 예상한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 개최를 요청한 이유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본인이 검찰총장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하기 전에 기소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자 했던 그런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 후보 최종 순위에도 들지 못했고 기소심의위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나왔잖아요. 기소하라는 기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수원지검이나 대검에서도 부담감을 털어내고 좀 마음 편하게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습니다. 검찰 내부만의 결정이 아니라 외부의 조언, 자문까지 받은 셈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무리하게 검찰총장 후보직을 욕심내면서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갔던 이성윤 지검장의 자충수가 본인에게는 더 큰 화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 같고요. 일단 기소가 되면 오늘 박범계 장관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라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럼 김호수 총장, 이성윤 지검장, 여당에서 선호하는 이 투톱 체제는 성립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첫 피고인 신분으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퇴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거취가 제일 궁금한 거죠. 한데요. 예. 저는 근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새벽에 이제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막았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학의 사건을 기억해 보시겠지만 경찰은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해서 기소 의견을 올렸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거 2번이나 불기소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 보면 밤에 이렇게 몰래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담당 검사 수사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저는 저라도 아마 막았을 것 같아요. 사실 네. 못 나가게 했어야 되거든요. 물론 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거는 뭐 다툴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출국 금지시킨 건 잘했다. 결국은 이게 나중에 과거 사유에서 3번째 기소를 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공소시효 만료돼가지고 기소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소시효 놓치는 거는 검사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수사하려고 한 거잖아요. 저는 검찰이 이 출국 금지를 수사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 결국은 본인들이 과거에 혐의 없음 처분했던 게 정당하다. 그리고 네. 그 출국을 막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번에 검찰에서 이 이성윤 지검장 기소 의견을 방침을 이미 정한 거였어요. 저는 아마 수사심의위 하든 안 하든 기소할 거다라는 네. 게 언론에 이미 나왔거든요. 그거 자체가 저는 아마 검찰총장이 되는 건 무조건 맞겠다. 그런 의사가 명백히 실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그럼 과연 김학의 출국 금지를 시키지 말았어야 되느냐? 저는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보고 거기에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그럼 기소했기 때문에 내가 사퇴해야 되겠다. 사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출국 금지를 과연 하지 말았어야 되느냐. 그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봅니다. 사건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사실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큰 잘못을 했느냐는 이 문제의 본질과 관련이 없어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건 간에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민주당에서 부르짖었던 검찰개혁의 핵심인 것이고요. 문제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 위법한 방법으로 훼손이 되었고 훼손된 다음에도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외압을 행사해서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추적하는 후배 검사들의 수사를 막았다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인 겁니다. 네. 그 출국 금지의 대상이 김학의이던 또 다른 정치인이던 재벌 2세던 그건 또 다른 별개의 사건이고 이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범죄자 체포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고지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가 정말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이 사람을 체포하고 증거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풀려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다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많은 죄를 지은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분명히 받아야죠. 하지만 그가 김학의가 아니라 그보다 더 흉악범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하면서 불법을 쓰면서까지 그 사람을 잡아두거나 체포할 그러한 권리는 검찰이든 어디든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정당성을 일찍 확보하고 수사를 일찍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이 당연한 권리가 자꾸 그럼 김학이 놓아주는 게 뭐 옳은 것이냐, 김학의가 죄 안 지은 것이냐, 이 논란으로 번지는 건 우리가 지금 A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B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B 이야기로 가면 김학의 전 차관 전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고 검찰이 초반에 증거 수집 잘 못하고 좀 봐주기 수사하는 게 있다면 봐주기 수사한 검찰들도 다 감사해서 저는 징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완전히 별건의 이야기인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이야기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절차적 정당성 당연히 지켜야죠. 불법적으로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사건 번호를 허위로 적었느냐 이 문제거든요. 내사 번호 없는 번호다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내사 번호라든지 사건 번호 기재하는 게 그렇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출국 금지시켰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왜 이성윤 지검장만 문제가 되냐면 윤대진 그때 국장 담당 당시에도 이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고 어찌 보면 중앙지검장이고 현 정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대진 당시의 국장도 문제가 됐어야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이게 수사 당시에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검 국장이다 그러면 그 수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의견을 받는 사람은 이게 외압이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갈리는 건데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위 부서입니다. 대검 국장은. 상위 부서가 이거에 대해서 지휘를 한다. 지휘를 하는데 본인 수사 담당하는 검사는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그게 다 외압이고 직권남용이 되느냐? 그럼 사실 수사 지휘가 불가능해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는 이제 기소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소해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외압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뭐 수사 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마 검찰 이 수원지검에서는 이미 기소 의견을 정해놨다고 봐요. 기소할 걸로 이미 놓고 있는 상황에서 예. 왜 하필이면 이성윤 지검장만 이 문제를 삼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자막에도 서울중앙지법에 병합 신청 예정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한 지 넉 달이 됐는데 1호 사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정확히 사건이 2021년 공제 1호 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사건의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도 좀 본질을 좀 알고 넘어가죠?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조영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요. 아마 예. 예전에 해직교사, 정교조 해직교사들이 있는데 이거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채용 네. 권한이 있는데 그 채용 과정에서 이제 뭐 담당 직원이 반대했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바꿔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법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아마 고발이 들어갔고 감사원에서 아마 이걸 감사를 해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 있는 것 같다. 국가공무원법이란 기본적으로 절차를 지키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뭐 자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렇게 해직됐는데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징계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채용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규정은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한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1번은 뭐냐면 교육감이 들어있어 대상에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상에 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수처를 기본적으로 만든 이유가 고위공직자잖아요. 고위공직자하면 뭐 대통령, 장관, 차관, 특히 이제 법조계, 판사, 검사, 뭐 경무관 이상 이런 사람들을 두고 있는데 과연 교육감이 그 정도 고위공직자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감사원에서 문제 삼은 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이었어요. 근데 네.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이제 공수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 건데 저는 잠시 말을 끊어 죄송하지만 네네. 시간 관계에서 여쭤보면 이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한 네네. 건데 공수처로 이첩이 되면서 넘어오면서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로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좀 공수처에서 다른 혐의를 조사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공무원법 위반은 아까 말씀처럼 결격 네. 사유만 보는 것이고 직권남용이라는 건 밑에 사람이 하기 싫었는데 위에서 찍어 눌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결격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그 처리 과정상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이제 저는 사실은 이 김진우 공수처장이 약간 조금 만만한 사건을 선택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에서는 이 1호 사건을 그냥 수사 그 검사들이 선정했다 그러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2,000건 이상이 들어왔는데 1호 사건 누가 되냐 모든 언론들이 다 관심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고위공직자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뭐 우리가 원래 공수처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고위공직자는 아닌 거 맞고 그다음에 혐의도 우리가 뭐 뇌물이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게 주된 거였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왜 이걸 선정했을까? 저는 어찌 보면 좀 여야 간의 논쟁도 피하고 정치적인 혐의도 피하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사건 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더구나 기소권도 없어요. 수사만 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검찰로 만약에 기소 의견을 보내는데 검찰이 기소 안 해버리면 그냥 공수처는 헌일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권남용이 사실은 기소해도 거의 무죄 나오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공수처가 헌일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신설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뿌리 내리는가를 좀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첫 번째 사건에 상징성이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뭐 고민이 없던 건 아니겠지만 변호사님께서는 조금 논쟁을 피하기 위한 조금 만만한 사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당도 야당도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도 야당 지지층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참 애매모호한 1호 수사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여당 지지층 사이에는 벌써 아니 검사들 비리 지금 잡아내라고 만들어낸 공수처에서 1호 수사로 진보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고요. 예. 반대로 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제가 여론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거 어차피 감사원에서 이 감사자료 다 만들어준 거 그러니까 밥상 다 차려놓은 거 떠먹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고 네. 기소 자체를 공수처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보다 더 중요한 건 기소해서 공소 유지해서 본인들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수사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기소 못하게 되면 또 공소 유지 제대로 못하게 되면 재판에서 무죄 나오면 그 수사 도루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빠진 보여주기식 그야말로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야당 관련 사건으로 짚게 되면 정치적 공정성 논란에 불이 붙을까 봐 마지못해 이 법 여권이나 진보 진영의 사람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마저도 알맹이는 빠진 수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도 야도 어디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사건 선택을 통해서 공수처 제도가 얼마나 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수사는 하는데 기소는 못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 이런 제도에 있어서 이왕 출범한 공수처라면 제도적으로 손볼 게 너무나 많다는 그런 생각을 또 들게끔 하는 1호 수사 대상 선정이었습니다. 네. 저는 네. 김진우 공수처장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뭐에 보면 눈치를 약간 많이 본다는 판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여야나 정치권이나 언론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이 사건 선택을 보면 알죠. 왜냐하면 어느 쪽도 욕먹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어떤 여론의 집중도 안 받으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엉뚱한 일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 소심하고 눈치 보는 거를 좀 이제는 좀 떨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공수처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한 평가까지 두 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